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어를 설정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기에 몇 개의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현재 몇 가지 아이콘들이 있죠. 이것을 아이콘 메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메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에서 맨 첫 번째 있는 여기는 라운치 브릿지라고 하는 건데요. 자, 브릿지는 다리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게 다리, 교량 이런 건데, 이것은 파일을 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조금 진행하면서 뭐가 되냐면요. 브릿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이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우리가 미리 보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바탕화면으로 선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원하는 부분을 찾으면 돼요. 만약에 내 그림을 있으면은 내 그림을 클릭하면 내 그림 안에 그림 샘플이 있죠.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림이 보여지는 이런 기능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은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저기를 닫고요, 다시. 그래서 여기에서는 브릿지라고 하는 거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브릿지는 브릿지인데 좀 전에는 창으로 바뀌었지만 요거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조그만하게 이 브릿지의 그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라우저 파일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찾는 겁니다. 좀 전에 했던 이 브릿지는 전체의 화면이 바뀌는 거고, 이거는 포토샵 안에서 조그만하게 브릿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눌러서 다시 닫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뷰 엑스트라라고 하는 건데, 이 옆에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에 쇼 가이드, 그 다음에 쇼 그리드, 쇼 룰러라고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그 스테이지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 해서 오픈을 해가지고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강의 예제라고 해서 지금 현재 두 번째 강의니까 2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림을 몇 개를 넣어놨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를 클릭해서 자, 열기 해가지고 불러드려 보겠어요. 자, 여기 하나 그림이 하나 들어왔죠. 그림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보면은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뷰 익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자, 클릭을 했더니 쇼 가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 그리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드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 지금 작업창에 그 그림이 들어와 있는데 그 그림 안에 모는 종이와 같이 눈금이 져지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아래 쇼 룰러스라고 했는데 이 룰러스는 자를 말해요. 자, 클릭을 해보죠. 자, 클릭을 했더니 자, 여기 보면은 자, 상단에 여기에 눈금자가 생기죠. 또 마찬가지로 좌측에도 눈금자가 생겼습니다. 이 눈금자가 지금 현재 이게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을 떼어낼게요. 제가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예. 자, 이렇게 떼어서 놓으면은 자, 여기에 눈금자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좌측과 위에 눈금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다시 이 룰러를 없애죠. 룰러도 없애고 그 다음에 그리드도 없애겠습니다. 그냥 가이드만 있는 거예요. 현재로는 여기
체크가 가이드만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보면 25%라고 되어 있는데 스테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원본 크기의 25%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 25라고 여기에 써 있죠. 25%, 여기에 25% 똑같이 써 있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50%, 100%, 200%가 있습니다. 자, 50%를 누르면은, 자, 현재 그림이 원본의 50%가 되고요. 또 한번 이렇게 100% 하면 이렇게 100%의 그림이 되고, 또 200% 하면 200%가 됩니다. 자, 제가 25%로 다시 원래대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Arrange Document라고 그러는데, 자, 이것을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의 형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림을 몇 개를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픈해서, 자, 2번에 있는 그림을, 자, 첫 번째 걸 불러드렸으니까 Shift를 누르고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림이 들어왔는데 여기 하나 들어와 있고,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 이렇게 그림이 4개가 들어왔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볼 때 하나하나 상단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은, 자, 두 번째 걸 한번 클릭을 해보죠. 타일 얼라인인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클릭했더니 이렇게 그림이 한꺼번에 4개가 나타나죠. 또 그 옆에 있는 걸 보면은, 자, 마찬가지로 또 클릭을 했더니 이번에는 세로로 4개.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평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원래대로면 하나, 맨 첫 번째 있는 하나만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스크린 모드인데,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여기에 풀 스크린 모드라고 돼 있고, 이번에도 풀 스크린 모드라고 돼 있는데, 위에 거는 풀 스크린 모드 with 메뉴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메뉴바가 보이는 거고, 아래 것은 메뉴바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클릭을 했더니 지금 메뉴바가 있고 그 뒤쪽으로 그림이 전체가 한 장으로 됐어요. 자, 이것의 단축키는 F인데요. 자, 한 번 더 눌러서 이번에는 풀 스크린 모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풀 스크린 모드라고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이런 데서 다니다 보면은 갤러리 같은 것이 보이는데, 배경색이 검정색에 이렇게 사진만 딱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림이 선명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 풀스크린 모드의 그 단축키는 F입니다. 자, F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F를 클릭했더니 다시 원래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개의 이 아이콘들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메뉴바 그럽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요즘에 스마트폰 쓰는 분들은 그 어플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여기를 보니까 에센티얼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페인팅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현재는 기본적으로 에센티얼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디자인 뷰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 먼저 에센티얼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여기에 패널에 관한 겁니다. 패널이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있고 뭐 컬러,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먼트, 그 다음에 아래에 레이어라고 있는데 아직 지금 레이어는 활성이 안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디자인 뷰로 딱 넘어가 보면은 자, 클릭을 했더니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디자인 뷰를 보면은 여기에 컬러 스와치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에 관련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어드저스트먼트가 얼로 없어졌어요. 다시 SNTR로 하게 되면은 어드저스트먼트라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이번에는 페인팅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한번 해보죠. 그랬더니 요 가운데에 뭐가 생기냐면은 브러쉬에 관련된 패널이 나오고 여기에 컬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SNTR 디자인 페인팅을 옆에 화살표 두 개 있는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SNTR과 디자인과 페인팅이 요 세 개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포토그래피 클릭을 해보면 포토그래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또 3D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3D에 관련된 패널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자,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SNTR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옆에 빈 공간에 가운데 보면은 무슨 칸막이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드래그 투 리사이즈라고 하는 그런 도움말이 나옵니다. 자, 이걸 잡고 왼쪽으로 쭉 당겨보죠. 당겨봤더니 점점 더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SNTR 디자인 페인팅 포토그래피, 그 다음에 3D가 지금 나와요. 현재 3D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모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모션에 관한 여기에 패널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New in CS5 해가지고 CS5에 관련된 이런 패널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클릭을 했더니 좀 전에는 여기에 패널이 오픈이 돼 있었는데 오픈이 된 게 아니고 여기에 미니 브릿지 해가지고 아이콘과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패널의 이름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번에 그 CS5에서 새로 변경된 건데 CS5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잠깐 보면은 자, 윈도우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에 파랗게 워크스페이스, 그 다음 익스텐션, 3D, 브러쉬 프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파랗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번 CS5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뷰를 가서 봤더니 아래 쇼라고 하는 부분이 돼 있고 쇼에 갖다 대니까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3D에도 가면 여기 몇 가지가 보이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CS5에서 새로 변경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래도 마찬가지로 쭉 보면 되는데 뭐 이 아래 건 따로 볼 거 없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SNTR 옆에 이 사이즈 조정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시 드래그를 해가지고 3개만 놓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더 원하는 대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New CS5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클릭을 해서 SNTR로 바꿔놓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은 바로 이런 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가 여기 보니까 이거는 미니 브릿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마우스 갖다 대면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스와치, 그 다음에 스타일스 이렇게 지금 나타났죠. 아마 포토샵 7.0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내용인지 대략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원래
이미지 안에 여기 어드저스트먼트가 있었죠. 여기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들은 포토샵에서 많이 쓰는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항상 이미지에 들어가서 어드저스트먼트를 해가지고 여기에 쭉 선택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패널로 해서 어드저스트먼트가 나와 있고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레벨 프리셋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그 아래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왜냐면 큰 타이틀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 옆에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위 메뉴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스크롤바가 열어져 가지고 이 안에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어드저스트먼트라고 있던 부분이 전부 다 이 안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레이어가 있는데 자, 레이어를 클릭하면은 어드저스트먼트가 숨겨지고 레이어 팔레트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채널, 그 다음에 패스,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 어드저스트먼트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게 열어지고 그 옆에 마스크라고 하는 패널이 또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CS5에서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 아주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기능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포토샵을 작업하다 보면은 그 글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글자에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윈도우에 가서 글자를 하나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캐릭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캐릭터가 바로 글자에 관련된 건데 캐릭터를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 캐릭터가 나오고 글자에 관련된 패널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파라그래프라고 하는 또 글자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이제 에센티얼에서 좀 요 두 개의 패널을 추가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글자와 그 다음에 그 파라그래피 이 두 가지가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된 건데 이것이 에센티얼에서 요 두 개를 추가한 거니까 다시 에센티얼을 원래대로 해버리면은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자 에센티얼을 선택한 상태에서 리셋 에센티얼스라고 제가 클릭을 하죠. 그랬더니 없어졌죠. 근데 나는 항상 기본에다가 이걸 두고 싶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윈도우에 가서 캐릭터를 클릭을 해서 여기를 갖다 놓고요. 뭐 이건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되는데 그냥 열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어 놓은 다음에 자 여기에 선택을 해서 내가 New Workspace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 하나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지금 현재 이름이 Untitled-1이라고 되는데 여기다가 나의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라고 하긴 그러니까 나의 패널 패널이라고 하죠. 패널이라고 한글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키보드 숏컷과 메뉴스라고 있는데 내가 키보드 숏컷이라는 건 단축키를 말해요. 내가 단축키를 변경하겠다. 또는 요 위에 나타나 있는 메뉴를 내가 새로 하고 싶다 해서 할 때는 요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우선 그냥 단축키와 메뉴는 포토샵에서 설정되어 있는 기본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 나의 패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이브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센티얼이라고 한 옆에 나의 패널이라고 하는 하나가 생겼죠. 다시 에센티얼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에센티얼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리셋 에센티얼 하면은 자 원래 에센티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됐는데 나의 패널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은 여기에 텍스트에 관련된 패널이 추가가 됩니다. 자 나의 에센티얼 이거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나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 잘못돼서 이 나의 패널을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를 선택을 해서 맨 아래 보면 Delete Workspace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의 패널을 나의 패널이라고 이름이 뜨죠. 만약에 그 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다른 것을 없애고 싶으면 여기를 선택하면은 에센티얼은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나는 UIN CS5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서 내가 삭제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가 만든 지금 이 패널을 삭제하고 싶을 때 나의 패널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델리트를 누릅니다. 자, 델리트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나의 패널을 진짜 삭제할 거냐? 예스 했어요. 자, 그랬더니 좀 전에 여기에 에센티얼 옆에 나의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내 마음대로 변경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아이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워크스페이스에 관련된 거,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패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